서울의 이른 아침, 전통시장 남대문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이 아직 희미한 시간, 시장 골목은 생선 냄새와 구운 떡 향기가 뒤섞이며 사람들의 걸음을 붙잡았다.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손님들의 흥정소리도 이에 질세라 어우러지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 속에 세상에서 조금 동떨어진 듯 보이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복순 할머니, 작은 체구에 바랜 한복을 입고 있는 그녀는 손에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몇 개의 동전과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했고 그 눈에는 묘한 슬픔과 희미한 기대가 어른거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나가는 상인들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쁘게 몰두하며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선 할머니는 잠시 발길을 멈췄다. 싱싱한 사과와 배가 수북히 쌓인 상자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저거 사과 하나라도 사서 손주에게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가방 속의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동전 몇 개로는 사과 하나조차 살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그녀의 시선이 저 멀리 있는 어떤 젊은 여자를 향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시장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여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김복순 할머니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시장의 북적임 속에서도 할머니는 한 사람만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애타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걸음걸이는 더딘 듯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한참 동안 골목을 지나던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김복순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그 미소는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도 살아 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때 지나가던 아이가 부주의하게 할머니와 부딪혔다. 가방이 땅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다. 동전 몇 개와 찢어진 손수건,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땅바닥에 흩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멈춰 그 장면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김복순 할머니는 쏟아진 물건들을 천천히 주워 담으며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여전히 내가 찾고 있는 그 아이일까? 그녀는 속삭이며 사진을 가방에 조심히 넣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의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남대문이 활기찬 아침 풍경은 그녀를 품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남긴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김복순 할머니가 찾던 그 얼굴은 이 시장 속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일까? 시장의 소음은 다시 평소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할머니가 지나간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난 걸까? 아니면 계속될까? 시장의 활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생선, 과일, 채소를 고르고 흥정하며 한낮의 분주함을 예고했다. 하지만 그 북적임 속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천천히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급스러운 검은색 하이힐 한쪽이 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유민정이었다. 세련된 디자이너 원피스에 어울리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한 손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최신형 갤럭시 Z 폴드가 들려 있었다. 민정은 시장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런 부자가 시장에 왜 왔을까? 역시 돈이 많으면 다르네. 옷도 반짝거리고. 민정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당당하게 시장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다른 손으로는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을 가볍게 스치듯 살펴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해요. 추가 비용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하지만 민정의 그런 완벽한 모습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화려한 옷차림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다. 시장의 활기와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듯한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어느새 김복순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고 굽은 몸으로 골목 끝에 서서 사진 한 장을 쥔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정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다시 전화를 이어갔다. 여기 시장은 참 재밌네요. 어릴 적 와본 적이 있던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차갑게 굳히고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몇 개 골라 계산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민정은 깜짝 놀라 가방과 주변을 살폈다.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주변 사람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아까 저 할머니가 여기 지나갔어요. 그 사람 아니에요? 가게 주인은 눈치를 보며 김복순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몸을 떨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 가방 열어보세요. 거기에 휴대폰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외쳤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는 낡은 손수건, 몇 개의 동전, 그리고 그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사진을 꼭 쥔 채로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냥 거짓말이잖아. 민정은 냉소적으로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민정은 순간 멈칫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보려다가 손목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을 떠올렸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속의 의심을 떨쳐버렸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녀는 다시 차갑게 돌아서며 할머니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다. 혹시 이 시장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걸 기억해 본 적 있나요? 김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켰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정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가려 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를 붙잡았다.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민정은 멈춰서서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듯 듣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다. 민정의 손은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시장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시장의 소음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민정은 멍하니 서서 어딘가로 사라진 할머니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휘몰아쳤다. 그녀는 어딘가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였다. 민정이 갑자기 떠올랐다. 내 휴대폰.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휴대폰을 다시 떠올렸다. 급히 가방을 뒤지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에 사라졌던 김복순 할머니를 떠올리며 인해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그 할머니가? 그녀의 생각은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상인이 말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의심스럽네요. 아까부터 여기저기 기웃거리더니.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종종 물건을 가져가곤 해요. 민정은 당황하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그럼 확인해봐야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녀는 분주히 움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아까 그쪽으로 가셨어요.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골목길을 가리켰다. 민정은 망설이지 않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따라 몇몇 상인들과 구경꾼들도 뒤따랐다. 좁은 골목 끝에서 김복순 할머니가 작은 박스에 앉아 낡은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지만 민정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민정이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다. 제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할머니가 가장 의심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가방 열어보세요. 거기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김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나는 훔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정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증명하세요. 가방을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이 떨리는 채로 낡은 가방을 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찢어진 손수건 한 장, 몇 개의 동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낡아 색이 바랬지만 사진 속 한 젊은 여성이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민정은 잠시 사진에 시선을 멈추었다.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이게 뭐죠? 제 휴대폰은 어디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할머니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내 아이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런 감정적인 얘기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때 구경꾼들 중 한 사람이 외쳤다. 휴대폰 여기 있어요. 저기 과일 상자 밑에 떨어져 있네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한 상인이 과일 상자 밑에서 민정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민정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할머니가 억울하게 몰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머니를 향한 시선을 돌리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김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가방을 닫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할머니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깐만요. 그 사진 속의 아이는 누구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김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민정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은 다시 시장의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았다. 시장의 소음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민정은 멍하니 서서 어딘가로 사라진 할머니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휘몰아쳤다.
그녀는 어딘가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였다. 민정이 갑자기 떠올랐다. 내 휴대폰.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휴대폰을 다시 떠올렸다. 급히 가방을 뒤지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에 사라졌던 김복순 할머니를 떠올리며 인해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그 할머니가? 그녀의 생각은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상인이 말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의심스럽네요. 아까부터 여기저기 기웃거리더니.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종종 물건을 가져가곤 해요. 민정은 당황하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그럼 확인해봐야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녀는 분주히 움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아까 그쪽으로 가셨어요.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골목길을 가리켰다. 민정은 망설이지 않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따라 몇몇 상인들과 구경꾼들도 뒤따랐다. 좁은 골목 끝에서 김복순 할머니가 작은 박스에 앉아 낡은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지만 민정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민정이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다. 제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할머니가 가장 의심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가방 열어보세요. 거기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김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나는 훔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정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증명하세요. 가방을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이 떨리는 채로 낡은 가방을 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찢어진 손수건 한 장, 몇 개의 동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낡아 색이 바랬지만 사진 속 한 젊은 여성이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민정은 잠시 사진에 시선을 멈추었다.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이게 뭐죠? 제 휴대폰은 어디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할머니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내 아이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런 감정적인 얘기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때 구경꾼들 중 한 사람이 외쳤다. 휴대폰 여기 있어요. 저기 과일 상자 밑에 떨어져 있네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한 상인이 과일 상자 밑에서 민정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민정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할머니가 억울하게 몰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머니를 향한 시선을 돌리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김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가방을 닫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할머니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깐만요. 그 사진 속의 아이는 누구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김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민정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은 다시 시장의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았다. 민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김복순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왜 그 할머니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민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 그때 시장 한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다. 한 노점상이 오래된 작은 공책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할머니가 늘 찾던 무언가에 관한 기록이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다가갔다. 공책은 낡고 여기저기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페이지 하나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복순, 딸 유민정, 1995년 남대문 시장에서 실종. 민정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름도, 장소도, 시기도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은 쿵쿵 뛰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의 조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길을 잃었던 순간, 그리고 그 뒤로 계속된 낯선 환경과 사람들. 그녀는 그동안 그 기억을 의식적으로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마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비처럼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노점상을 향해 물었다. 이 공책은 어디서 온 거죠? 왜 이런 기록이 여기에 있나요? 노점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김복순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이 시장에 나타나셨지. 항상 이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딸을 찾는다고 했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 할머니는 단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어. 그런데 오늘 보니 당신이 그 이름과 맞는 것 같네. 민정은 공책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차올랐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김복순 할머니가 다시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니? 내가 왜 너를 찾았는지?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민정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정은 말을 더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민정이 더 말을 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놓고 뒤돌아섰다. 내가 여기까지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민정은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민정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묘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낡은 공책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았어도. 하지만 너무 늦었나요? 민정은 여전히 시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 든 낡은 공책과 사라져가는 김복순 할머니의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겹쳐졌다. 주변에 북적이는 소음은 더 이상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오직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몰려오는 감정만이 그녀를 휘몰아치고 있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민정은 손에 꼭 쥔 공책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공책 속의 기록은 분명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고 할머니의 눈빛은 거짓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고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혼란만 더 커졌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와 민정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지켜본 듯 서로 속삭이며 흩어져 갔다. 남겨진 민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시장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골목 끝에 이르렀을 때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작고 여리던 자신이 엄마의 손을 잡고 이 시장을 걷던 장면을 희미하게 기억해냈다. 시장의 활기찬 풍경과 따뜻한 엄마의 손길은 짧고 아득한 순간처럼 지나갔다. 그 기억이 정말 사실이었을까? 민정은 속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때 한 노점상의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잠깐만요. 민정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할머니, 내가 20년 전부터 시장에서 봐왔어요. 항상 딸을 찾는다고 했죠. 가끔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대했지만 그분의 진심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민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주머니의 눈빛 속에는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혹시 아가씨가 그분의 딸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꼭 다시 만나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찾기 위해 정말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민정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낡고 작은 머리핀이었다. 그 할머니가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당신이 어릴 때 쓰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민정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오래된 금속 부분이 녹이 쓴 핀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머리핀을 본 적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말 내가 그분의 딸인 걸까? 민정은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혼란스럽게 얽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정은 머리핀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골목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김복순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으로 자연스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끝에서 그녀는 멈췄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장의 끝자락, 작고 낡은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김복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낡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이미 할머니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김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정은 그녀 앞에 서서 조용히 머리핀을 내밀었다. 이거, 할머니 거 맞나요? 할머니는 머리핀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릴 적 자주 쓰던 거란다. 민정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다. 이제야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정은 다시 한번 묻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맞나요? 왜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기억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민정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돌아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그저 너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머니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민정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갈등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녀는 과연 할머니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민정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다. 머리핀을 바라보며 그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혔다. 나는 정말 그분의 딸일까? 민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었다. 기억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익숙함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그녀에게 더 큰 혼란과 슬픔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렸다. 발걸음을 떼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민정이 고개를 돌리자 한나이 지긋한 남자가 시장 구석에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민정에게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단호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저기, 아까 그 할머니 말이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요. 그분이 정말 당신을 찾고 있었다는 걸 나도 몇 번이나 봤소.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몇 년 전 이 시장에서 그분이 쓰러졌던 일이 있었소. 당신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한 거요. 그때 내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 이름이 분명히 유민정이라 했소. 그의 말은 민정의 마음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분은 정말 당신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치신 거요. 우리 같은 상인들은 그분이 그냥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소. 그분의 눈에는 진짜로 간절함이 담겨 있었소.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듯 머리핀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무슨 다른 단서를 남기진 않았나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종이가 있었소. 거기엔 당신을 찾는다는 글과 당신 어릴 적 사진이 있었던 것 같소. 그걸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낡고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김복순 할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던 메모였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민정을 찾습니다. 1995년 남대문 시장에서 실종. 키 작은 소녀. 별 모양의 점이 왼쪽 손목에 있음. 민정은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분명히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다. 이게 정말 제가 맞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소. 그분의 간절함이 거짓 일이 없으니까요. 민정은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분은 어디로 가셨죠?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골목 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셨소. 아마도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떠나신 것 같소. 민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골목 끝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과 감정을 안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그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정은 골목 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골목을 지나 시장 끝자락에 다다르자 그녀의 시야에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김복순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머리를 숙인 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그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정을 바라보며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구나. 내가 널 보게 될 줄이야.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제가 그 아이인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내 딸이야. 내가 잃어버린 내 아이야. 민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늦게야 제가 할머니를 찾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민정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왜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 오래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손에 꼭 쥐고 말했다. 넌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널 잃어버린 그날부터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나는 너를 찾겠다고 결심했지. 민정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도 이제는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늦게야 돌아와서.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 게 뭐 있겠니? 넌 내 딸이고 나는 내 엄마야. 그게 전부야. 이제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 순간 민정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 시장에서 사소한 것들을 사주며 행복해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스쳐갔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민정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나는 너를 봤으니 충분하단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야. 민정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할머니, 저와 함께 가세요. 제가 돌볼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나는 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시장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곳이란다. 그리고 너는 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민정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에서 그녀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가거라. 내가 여기서 너를 항상 지켜볼게.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가 시장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면서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날 이후
민정은 매일같이 시장을 찾았지만 김복순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낡은 머리핀과 사진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을 간직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절대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 거야.